네, 기관의 눈으로 우리 지금 이어질 건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장 시작과 함께 굉장히 뭐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지금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북한 이슈가 조금 뭐 시장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익 실현의 뭐 이유를 조금 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운송 섹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데 운송 섹터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기 금리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서 운송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알아보고도 싶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운송 섹터는 어떻습니까? 일단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그 이유 자체가 네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면 인력이나 물자들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다고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 기대감은 운송업종 주가에 나쁘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펜오션, 네, 뭐 그다음에 HMM 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오르는 걸 보면서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하길래 컨테이너도 모자르다 그러고 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소비자들이 네. 서비스 지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지출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재화의 구매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미주 쪽 같은 경우 물동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는 27%, 11월 같은 경우는 23% 이렇게 이제 물동량이 어이구. YOY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전혀 이제 선사들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스 부족이라든가 항만의 어떤 최선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그 지금 보시면 펜오션, 글로비스, HMM 오늘 좀 조정 받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에도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그 운송 업종, 특히 해운 업종, 뭐 나중에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투자할 만할까요? 네, 올해 해운 업종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이 일단 발주가 되면 조선사에서 만들어져서 인도되는 데까지는 최소 2, 3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작년부터 물동량이 급증한 상태에서 2021년, 2023년까지 신조선 인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물동량만 뭐 경기 회복에 따라서 늘어나 준다면 운송 해운 업종의 어떤 수급 밸런스 자체는 선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우리 그 위원님이 커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너무 지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주가는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여쭤보세요. 아, 현대 글로비스도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대 글로비스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 현대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 그 공정거래 3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네. 좀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거 그 지분 구조에 관련해서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 2021년도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완성차 판매량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던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올해 펜트업 디맨드가 올라오면서 네네. 특히 이제 작년에 신차들이 많이 잘 나왔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미국이나 유럽 쪽의 완성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글로비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말에 글로비스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공정거래 3법 통과로 인해서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지분율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대주주가 30%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부과가 네네. 됐다면 네네네. 지금은 20%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세 때문에 대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오너 일가가 얼마나 가지고 있죠? 현대글로비스요? 지금 30% 가지고 있습니다. 좀 줄이셔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저희는 이제 오너일거가 직접 지분을 내놓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넘기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글로비스 올해까지는 상당히 괜찮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던 간에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의 방안, 하나는 모비스를 인적 분할하는 방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2018년 3월달에 추진했던 방안,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을 택하던 간에 글로비스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걱정이 좀 덜 됩니다. 네. 예. 이제는 항공으로 좀 가봐서요. 물론 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런 이슈,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뭐 올라올 거라고 네.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의 그 아시아나 인수권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의 출자를 반대했어요. 네,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는 네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뭐 정부 기관의 하나라면 물론 독립적인 네. 뭐 펀드 기관이지만 뭐 두 분이 싸우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네. 있고요. 일단 국민연금에서는 일단 숙자차 책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1.5조의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작년 올해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그 어려운 점,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지분 인수가 주주 가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는 차질 없다. 차질은 없을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산업계의 구조적인 개편인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뭐 사실은 이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통합인지 뭐 그거는 제가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그럼 국적기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 LLC들 네네. 이런 회사들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쪽도 좀 약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산업 개편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풀서비스 캐리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두 항공사가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거로 보여지고요. LC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뭐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 이스타 그 외에도 이제 면허를 받은 LCC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구라든가 항공 산업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LCC가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항공사 정도로 좁혀지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살아남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진에어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인수하는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업이 개편되고 서로 통합 작업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하나 이렇게 좀 딱 쉽게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요 LLC, 요 저비용 항공사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 LCC 중에서는 진에어가 제일 좋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에어, 예, 네. 진에어입니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을 별도 기준 700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네. 분기에 약 350억 정도의 지금 캐시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진에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4분기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LCC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좀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금 순현금 6천억 가지고 있고 순현금 2천억 가지고 2천억 네. 죄송합니다. 2천억 가지고 있으면 다른 LCC를 사기에는 조금 사실
사실은 현금 비중이 좀 부족하지만 FI랑 같이 해서 합병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일단 지분을 인수하기에는 부족한 현금이지만 네, 그쵸. 아무래도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합병을 통해서 네네.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 네네네. 시가총액에 따라서 합병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우리 그 양지한 대신주권 연구위원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일단은 현대글로비스 나쁘지 않다. 그리고 펜오션 HM님도 괜찮다.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합병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다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단 항공업종 같은 네네. 경우는 사실 코로나 백신이 지금 접종이 시작되긴 네네. 했지만 아직까지 국제 여객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주가의 어떤 그 부담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한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운송업종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H&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 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종목 중에서 탑픽은 HMM이랑 현대글로비스. 네. 진에어는 아니고. 진에어는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한 대신증권 연구위원께서 운송업종,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